K방산의 자존심인 K9 자주포. 향후 개량 계획이 발표되자 미국에서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조차 안 하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미래 자주포 사업이 위기에 빠진 미국과 달리 한국은 순조롭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본인 사업을 포기하고 미래에 개발될 한국 K9 자주포를 수입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대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그너 용병 그룹의 반란,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쿠데타 소식에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그의 향방에 관심을 곤두세웠는데요. 하지만 쿠데타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프리고진은 모스크바 침공 계획을 철회했고 푸틴은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며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카오스 상태에 놓인 것이죠. 푸틴은 군 장악력과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러시아군 고위직들은 푸틴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전장의 소강 상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병력이 빠져나갔어도 상당수의 정규군 병력은 아직 전장에 있고 러시아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푸틴은 지금보다 강경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강경한 공격을 통해 푸틴의 잃어버린 위신을 되찾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인근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지대 주변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바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자주포입니다. 우크라이나 병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린 러시아군의 기습 포격이 잇따라 성과를 거두자 자주포가 점점 전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화력에 맞서 자주포를 보강하여 전선에 다수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 차례 폴란드가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게 건네주면서 화력 보강을 했으나 물량 면에서 부족한 것이 한계로 드러났죠. 이때 당시 우크라이나에 보급된 자주포가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입니다. 한국의 K9을 모델로 삼은 자주포로 소수가 전장에 투입되었지만 화력면에서 화끈한 모습을 보이며 단숨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된 무기입니다. 러시아도 이를 잘 알고 있어 푸틴이 한국을 향해 무기 제공을 할 경우 한국,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을 경고하기도 했죠. 그만큼 한국 무기의 위력을 러시아가 톡톡히 체험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테스트를 거쳐 군 관계자들의 감탄을 이끌어내는 K방산의 대표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런 K9 자주포가 2차 성능 개량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밝히며 K9A2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1단계 성능 개량 버전인 K9A1보다 더 뛰어난 물건이 몇 년 안에 전장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죠. K9 자주포는 초기형인 K9과 1단계 성능 개량을 거친 K9A1이 함께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K9A2의 경우 A1에 비해 화력과 운용성이 더 개량될 전망인데요. K9 자주포 사업을 이끌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행사장에서 K9A2 시제품을 공개하며 앞으로 K9 자주포가 바뀔지 일부분을 공개했습니다. K9A2의 경우 포탄 자동장 전장치를 채택해 최대 발사 속도를 분당 9발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기존 A1의 경우 분당 6발을 쏠 수 있었죠. 30에서 40%의 화력 강화 효과를 본 것입니다. 기존 A1 자주포에는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A2에는 3명만 탑승해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한 점인데요.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강력한 자주포를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성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을 희망하는 호주의 캐서린 레이퍼 주한대사는 이 소식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대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향후 영국의 MFP 사업을 앞두고 K9A2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시제품을 미리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영국군 관계자들은 탑승감 차원에서 다른 자주포에 비해 차원이 다른 안정감을 준다는 점에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궤도형 차량으로 디자인되었기에 지형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어 어떠한 지형에서도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다른 자주포와 차별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유효사거리 역시 기존 A1에 비해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며 A2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을 견제하기 위해 차세대 장거리 자주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첨단 무기 투자에 관심을 쏟던 나머지
상대적으로 자주포와 같은 재래식 화포 관련된 기술 발전에는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자주포가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면서 미국도 차세대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초장거리 자주포 사업이 미국의 관심사입니다. ERCA라는 이름의 차세대 장거리 자주포 사업은 100km 유효 사거리를 가진 자주포를 개발하는 데 그 목표가 있죠. 방위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미 육군 27야포 포병연대가 시범 운용 중인 ERCA를 보도했는데요. 일명 철의 우레라 불리는 이 모델은 미 육군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의 사거리, 기동성, 생존성을 강화한 모델입니다. XM113 신형 포탄을 사용해 현재 유효 사거리가 7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모델은 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험 사격을 통해 60km 떨어진 목표 지역까지 보내는 것을 여러 번 성공시키기도 했죠. 미국은 이 자주포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선진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최근 실험을 통해 당초 목표였던 70km 목표 지점에 타깃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며 개발은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개발에 있어 난항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방위 전문지 내셔널 디펜스는 미국이 운영 중인 ERCA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24년 회계연도에 맞춰 국방 프로그램 예산 실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ERCA 프로그램은 실험 도중 엔지니어링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당초 계획인 2024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하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기술 문제로 인해 테스트 중단 사태를 겪은 것이죠. 내부 감사 결과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ERCA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해 몇 년은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사업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 책임처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고 필요한 예산과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GAO는 당초 사업이 예측한 기간인 5년은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이며 언제 사업이 마무리될지 미지수라는 평가도 남겼죠. 미 육군은 GAO에게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GAO는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 두 기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장한 것은 한국의 K9A2 개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착실히 성과를 보이며 개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 초장거리 자주포 개발에 속도를 내는 국가들을 염두해 한국도 자주포 사거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디펜스는 2027년까지 사정거리를 40km의 2배인 80km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58구 경장 무장 기술과 신형 고체 연료 램제트 추진탄을 사용하여 사정거리를 획기적으로 개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죠. A3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근미래에는 레일건과 초장 사정포를 장착할 수 있는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의 기술력에 한국이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 계획이 이뤄진다면 사거리 500km 이상 되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초장거리포 플랫폼으로 K9이 진화하는 것인데요. 현재 자주포 제조 능력에 있어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전망에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 자주포의 개량 속도와 성능에 주목하며 한국산 자주포를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등장했다고 하죠. 실제로 미국은 K9 자주포와 관련 하나디펜스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미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차륜형 자주포 성능평가를 실시해 무력 시위로 성능을 선보였죠. 미국산 155mm 포병 탄약을 사용해 선보인 K9 자주포 시범 발사는 미 군사 관계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뿐만 아니라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 군비센터와 공동연구 개발 협정을 맺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집요할 정도로 K9 자주포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샘 페레즈 전투능력개발사령부 군비센터 조사관은 미국과 한국, 양국 사이의 군수품 호환성을 확인하는 것이 파트너십의 목적이라고 밝히며 K9A1의 안전 테스트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죠. 보통은 미국 국내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물건만을 채용하던 미 육군이 태도를 바꿔 한국의 자랑인 K9 자주포와 그 후속 모델을 수입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탄약의 호환성은 물론 안전성 테스트까지 마친 것은 어찌 보면 미군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래형 자주포를 독자 개발하는 미국이 굳이 시간을 들여 K9 자주포 테스트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K9 자주포를 높게 평가한 것이죠.
미국의 장거리 자주포 사업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은 과연 미국 미래 자주포 사업을 대신할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미국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난 한국의 방산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K방산이 양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